예, 이번엔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이번 한 주간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미 예고해드렸던 중국 MSCI 지수 편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경제 지표로는 소비 관련 지표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A주 MSCI 편입 여부에 대한 결정, 이 부분은 이미 지난주에 충분히 거론을 해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네 시장으로 10일 오전 6시에 편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대로 5%대에만 반영된다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비중은 기존의 25.1에서 25.7%로 소폭 증가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머징의 중심적인 나라들의 비중은 약 한 0.1에서 0.8% 정도 감소되게 되는데요. 이미 그 정도는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때문에 대형주들이 아팠으니까요. 5%를 넘어서는 비중만 아니라면 그 제로 자체가 악재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이벤트라면 11일 예정된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되겠죠. 지난 5월 말 발표된 한국 산업동향, 또 6월 1일 날 발표됐던 수출입 지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경기 위축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메르스까지 내수가 거의 몰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재정 통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험주들의 약세 흐름을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늘은 좀 강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였다는 판단인데요. 일각에서는 또 지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좀 더 시장을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역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추가 인하 확률은 60%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죠. 이번 주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비는 주로 북미 소비가 중요한데요. 뉴욕을 기준으로 4월까지는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5월 소비 지표는 그렇게 되면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겠죠. 특히 최근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 전체 소비된 그 가격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 오른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비 지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5월 자동차 판매가 10년 내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대략 1.2% 정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도 91.4를 기록해서 5월보다도 0.7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될 소비 지표들이 시장 컨센서스 이상의 결과치를 보여준다면 9월 금리 인상설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죠. 조금 전에 예상을 상회하는 무역 수지가 발표되었고요. 9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10일에는 신규 위안화 대출, 11일에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5월 수출 2.8% 감소했죠. 지난달에는 6.2% 감소했고요. 시장 전망치가 4% 감소였다면 그런대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입이 18.1%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 9.6% 감소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하지만 최근까지 중국의 수출 동향을 왜곡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서부항만 노조 파업도 있고 또 더불어 세계 경제 회복의 지연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항만 노조는 거의 정상화됐고요. 게다가 더불어 최근 독일, 일본, 미국 등 대중국 수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과 수입은 점차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몇 가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치적 이슈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리스 문제는 역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프러스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최후 통첩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채권단과는 이 그리스와 채권단과는 날카로운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리스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그리고 영국 하원이 9일날 내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은 2007년도 말까지 브렉시트를
여부를 물을 수 있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표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유로존 탈피와 잔류를 원하는 국민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5대5 정도로. 하지만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로존 잔류를 바라는 국민이 대략 절반 정도를 육박하고 있고 이탈을 원하는 국민들이 35%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은 이전에 비해서 점차 덜해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